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네트워크 있잖아요. 이게 더 빨라지고 똑똑해질수록 사실은 해커들한테는 완벽한 숨바꼭질 장소가 되어준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기술 발전의 아이러니가 어떻게 보안에 커다란 구멍을 만들었는지 그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네트워크가 빨라졌는데 왜 더 위험해졌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걸 쫓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보안에 큰 빈틈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자, 그럼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과거로 가볼까요? 지금이랑 정말 완전히 딴판이었던 시절, 네트워크에서 오가는 모든 대화가 그냥 다 보이던, 뭐랄까, 보안 담당자한테는 천국과도 같았던 그런 네트워킹의 황금 시대로 말이죠. 그 시절의 주인공은 바로 이 이더넷 허브라는 장비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옛날 마을에 있던 공동 전화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한 명이 수화기를 들고 막 얘기를 하면 그 라인에 연결된 집은 전부 그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잖아요. 네트워크 허브가 딱 그랬습니다. 모든 컴퓨터가 모든 대화를 다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구조 덕분에 당시 네트워크 관리자들은 엄청난 초능력을 하나씩 갖고 있었던 셈이에요. 바로 태생적인 가시성이라는 건데요. 뭐 특별한 장비나 복잡한 설정 같은 거 전혀 필요 없었어요. 그냥 네트워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겨도 원인 찾기가 정말 쉬웠겠죠? 하지만 아시잖아요. 이런 평화로운 시대가 영원할 순 없죠. 곧 기술의 발전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면서 이 모든 걸 한순간에 바꿔버립니다. 자, 바로 여기가 이야기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네트워크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엄청난 기술 발전이 어떻게 의도치 않게 거대한 사각지대를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허브를 밀어내고 등장한 게 바로 이 스위치라는 녀석인데, 와, 얘는 정말 똑똑했어요. 허브처럼 그냥 동네방네 소리치는 게 아니라 컴퓨터마다 부여된 고유 주소, 그러니까 맥 주소라는 걸 싹 외워뒀다가 필요한 컴퓨터에만 콕 집어서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예요. 완전 개인 비서 같죠? 덕분에 네트워크는 뭐 비교도 안 되게 빨라지고 안정됐습니다. 근데 바로 이 똑똑함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순간 바로 가시성 격차, 영어로는 비저빌리티 갭이라는 게 태어납니다. 스위치가 너무 똑똑하게, 너무 효율적으로 필요한 곳에만 딱딱 정보를 보내주니까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는 네트워크 전체를 훤히 들여다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효율성을 얻는 대가로 투명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보안 문제의 뿌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시야를 잃어버렸으니 다시 보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 시작되겠죠. 마치 캄캄해진 방에서 어떻게든 불을 켜보려는 그런 분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나온 첫 번째 시도가 SNMP라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비유가 아주 기가 막힌데 딱 자동차 계기판을 보는 거랑 똑같았습니다. 엔진 경고등 들어왔어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이런 상태 정보는 알려주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가 보고 싶은 거, 그러니까 도로 위에서 다른 차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면서 지나가는지, 즉 데이터 패킷의 진짜 내용은 하나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블랙박스 영상이 필요한데 계속 계기판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바로 관찰자 효과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보려고 하면 그 보는 행동 자체가 원래 대상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네트워크를 감시하려고 소프트웨어를 열심히 돌렸더니 세상에 그 소프트웨어 때문에 오히려 네트워크 장비가 느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문장이 진짜 상황을 제대로 짚었죠. 모니터링이 보호해야 할 네트워크의 속도를 떨어뜨렸다. 이건 마치 의사 때문에 환자 혈압이 올라가는 것과 같았다. 와, 정말 아이러니하죠?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오히려 환자를 더 아프게 만드는 꼴이었으니까요. 보려는 노력이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진실, 그 궁극적인 증거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로그는 수정될 수 있다.
엔드포인트는 우회될 수 있다. 하지만 네트워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생각해보세요. 시스템에 남는 기록, 그러니까 로그는 해커가 지우거나 바꿀 수 있죠. 컴퓨터 자체를 지키는 보안도 뚫릴 수 있고요. 하지만 네트워크를 떠다니는 그 데이터 조각 그 자체는 조작하거나 숨기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블랙박스 비유가 핵심이에요.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걸 기록해서 사고 원인을 알려주는 그 블랙박스요. 네트워크를 떠다니는 데이터 패킷, 이걸 전문용어로 PCAP, PCAP이라고 하는데 이 PCAP이 바로 우리 IT 환경의 블랙박스이자 모든 사건의 진실을 담고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이 블랙박스, 이 PCP 파일만 있으면 보안팀은 마치 유능한 탐정이 된 것처럼 사건을 완벽하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공격자가 처음 어떻게 우리 회사에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컴퓨터로 옮겨 다녔는지, 또 어떤 나쁜 명령을 내렸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무슨 정보를 훔쳐서 나갔는지, 그 모든 범죄의 전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복원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대적인 해법, 그러니까 진짜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종 해결책은 뭘까요? 그 종합 프레임워크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SOC 가시성 삼위일체라는 개념입니다. 세계적인 IT 연구기관인 가트너에서 내놓은 건데요. 되게 간단해요. 의자가 안정적이려면 다리가 3개는 있어야 하잖아요. 현대 보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3개의 다리가 모두 필요해요. 첫 번째 다리는 시스템의 활동일지인 로그, 두 번째 다리는 컴퓨터 내부를 감시하는 엔드포인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리가 바로 우리가 오늘 내내 이야기했던 거짓말하지 않는 진실의 원천, 바로 네트워크 데이터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함께 봐야만 비로소 사각지대 없이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삼위일체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받쳐주는 기반 기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비유하자면 배관 같은 건데요. 이 소중한 네트워크 데이터를 NDR 같은 분석 도구까지 안전하게 복사해서 보내주는 기술들, 예를 들면 탭이나 포트 미러링 같은 것들이 바로 그 배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배관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분석 도구가 있어도 그냥 깡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네트워크 발전이라는 눈부신 빛, 그리고 그 뒤에 생긴 어두운 그림자를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네트워크, 분명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일 겁니다. 하지만 혹시 그 효율성이라는 커튼 뒤에 숨어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위협들까지 정말로 다 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